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산기 배팅입니다. 이번에는 음마 아파트 재건축 당장 된다. 가격은?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그 대본을 좀 읽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오늘부터는 그냥 대본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를 개요, 매매가 및 분담금, 전월세 시세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음마 아파트 위치입니다. 그 하겨울역, 그 대치역 두 개를 끼고 있는 아주 슈퍼 단지인데 지금 현재도 뭐 4,424세대 그 28개 동이고 79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그런 아주 오래된 단지입니다. 용적률이 200%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용적률이 그 낮은 축에 속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용적률이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음마 아파트 만들 때만 하더라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조금 저가 아파트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 용적률도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각광받는 재건축으로서는 각광받는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파트의 그 구조는 115제곱미터 구조인데 가만히 보면 구조가 이제 79년도에 설계한 건데 지금이랑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아파트 구조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요 도면에서 알 수가 있네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가 및 분담금입니다. 매매가를 보면 제 기억에 2008년도만 해도 이게 별로 비싸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뭐 24억도 찍었었네요, 얼마 전에. 그런데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23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여기가 아직 그 재건축이 확정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금 같은 게 정확하게 책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 동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격에 지금 실거래가에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114제곱미터짜리에서 114제곱미터 뭐 거의 동일 평수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분담금을 한 3억은 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을 분담금을 포함한 26억 2천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그 전월세 시세입니다. 전월세 시세를 보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41%라고 나와 있는데 좀 수치가 이상한데 23억에 41% 대략 보면 한 9억 이상 9억에서 10억 사이 될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 6억 한 6억 정도 전후로 거래가 되다가 이게 작년에 그 전세 대란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11억까지 찍었었네요. 10억, 11억 찍었었다가
최근에 다시 정상 회복을 해서 6억 미만으로 지금 최고 5억 6천 7백, 최저 4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보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완전 한마디로 건물은 완전 뭐 속된 말로 썩은 아파트죠. 썩은 아파트.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 이런 데서 살면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는 의미가 없고 수익률에 월세를 한번 보면 최근 거래가 4억 5천에 120만 원 인데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지금은 미래의 음마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조 차원에서 보기만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래도 120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세는 그 수리가 안 된 물건이고, 월세는 돈을 좀 투입해서, 그러니까 보통 나와 있는 매물이 올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수리. 요런 물건이죠. 그래서 돈을 투입해서 월세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냅두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두고 그냥 전세로 주느냐. 이 차이가 전세와 월세의 차이입니다. 제 건축 물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거를 지금 그 전월세,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래의 음마를 봐야 됩니다. 미래의 음마는 주변에 뭐 일단 최고 단지를 가보죠. 최고 단지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재건축과 용적률을 한번 설명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건축과 용적률을 우선 검토를 해보면, 재건축 전의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원석입니다. 원석. 다듬으면 가치가 있어지는 원석. 재건축 후는 부식해가는 보석입니다. 부식해가는 보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뭐 계속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속류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부식해가는. 그러니까 준공하자마자, 정확히 따지면 완공을 하자마자 부식해가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건축 불가 구축은 죄송한데 한마디로 똥입니다. 한마디로 똥이죠. 왜냐하면 재건축 불가 구축은 그 다듬어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불가 구축은 똥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신축, 구축으로 나누어서 구축 중에서도 음마가 있고 다른 어떤 아주 조건 좋은 구축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신축은 그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3종 일반 주거단지의 300% 용적률을 채울 수는 없고, 서울시 기준인 250% 보통 채우죠. 신축은 250%, 구축 음마는 지금 200%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 보통 주공자 들어가는 구축들을 보면 100%짜리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음마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0%에서 250%가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4개가 있으면, 4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5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5니까 1.25. 그러니까 0.25개 25%, 그러니까 25%만큼 증액이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만큼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늘리는 대신에 이제 용적률은 250%로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00에서 250% 재건축을 하고 나면 땅 지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0평 아파트라고 보면
속편하게 똑같이 그 25평 아파트라고 보면, 물론 어떤 다른 대지 지분 이런 걸 포함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등기를 떼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개념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축은 25평 아파트가 25로 나누면 10평이죠. 10평밖에 안 되는데, 구축은 뭐 12.5평? 뭐 하여튼 10몇 평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축을 하고 나면 땅 지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신축이 구축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물 개수만 갖고 봤을 때는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사업비로 뭐 그 헌집을 새 집 만들고 대신에 땅을 깎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땅을 하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200%를 200%로 짓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해버리면 집이 답답해지고 땅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100%짜리 지금 용적률을 가진 구축이 있다, 뭐 이거는 무조건 대박입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대박입니다. 거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 왜냐하면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건물이 5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더 지어버리는 거니까, 2개에서 3개를 더 지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뭐 150%를 더 지어버릴, 순수하게 더 늘어나는 게 150%니까 그 150%만큼의 건물을 팔면서 건축비를 뽑아먹고도 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거의 대부분 전국에서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동네라면.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네 채가 5채 되는 거라서 건물 짓는데 비용이 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 3억은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근데 분담금 3억을 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 되니까, 일단은 조금만 내면 큰 금액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신축 아파트 250%짜리를 250%로 재건축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돈을 내야 하는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짓는 거를 그냥 오늘 시작해서 내일 완공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이주도 시켜야 되고 이사비도 나가고 뭐 갈등도 해소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250%에서 250%로 지으면 많은 돈이 일단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축이 나중에 한 3, 40년 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일의 음마, 그러니까 신축된 음마는 인기가 상당하겠지만, 이 신축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노후화되었을 때는 그 노후화된 또 미래의 음마에는, 아주 먼 미래의 음마에는 그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뭐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단독 주택이나 뭐 단독 건물 같으면 뭐 사용 수익이나 재건축 재개발 뭐 재축 증축 뭐 이런 거 다 자유롭잖아요. 뭐 대수선 뭐 등등 자유로운데, 이런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다 이야기를 맞춰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4인 가족 의견, 밥 먹는 것도 통일이 안 되는데, 이게 뭐 몇천 세대가 이 이야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나중에 재건축할, 다시 지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때는 똥입니다. 똥. 그리고 똥이 완전한 똥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땅값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업체도 잘 안 붙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 수익이라도 큰 게 보이면 뭐 돈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매집을 해서 싸게 매집을 해서 뭐 추진을 하겠지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불가 구축은 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이제는 내일의 음마 시세는 해서 결론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논리로 지금 월세 수익률을 구할 때는 최근의 신축을 봐야 되는데 뭐 최근 신축 중에서 최고라고 보여지죠. 이 동네에서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비교 대상한 물건 중에서 최고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 올 한강뷰 모든 그 주택이 다 각계 한강뷰 한강을 보고 있어서 안 답답합니다. 층고도 높습니다. 잘 지었죠. 그런데 월세는 117이 있고 109가 있는데 양심적으로 109를 적용해야죠. 109 이런 아파트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음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09를 적용해 보면 3억에 520 층도 11층 좋은 층 3억에 520을 최근 실거래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적용 근거를 말씀드리면 음마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음마의 위치가 물론 대치역과 하계울역 좋기는 하지만 모든 동호수가 다 대치역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대치역 옆에 붙은 거는 아주 축복받은 곳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있는 거고 더구나 뭐 한강뷰가 전혀 없고 이런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를 쫙 만들고 나면 답답합니다. 트여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대로를 끼지 않으면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많아서 아주 높게는 잘 못 받습니다. 이게 거의 한 5,00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5,000세대 이상이 매물이 어떤 소화가 돼야 되는데 자가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적용하면 109를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나중에 월세가 현격하게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이 확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듭니다. 분위기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추정시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월세와 매매 금액 넣고 뭐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등 쫙 다 대입을 하면 지금 유지보수비도 1년에 2년에 100만 원밖에 안 잡았고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1주택 재산세도 최소 합쳐서 한 800만 원 정도 작게 잡았고 임대소득세도 1가구 1주택으로 액면 그대로 돌리면 한 400만 원 나올 건데 어차피 이거 종합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봉이 아무리 약해도 10%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천이 넘기 때문에 600만 잡아서 1000만 원. 중개 수수료도 700 나올 건데 DC 좀 하고 DC를 좀 하고 반값으로 넣고 새 아파트니까 공실이나 뭐 없다, 관리비도 없다, 공실 관리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1.8%가 나옵니다. 제가 취등록세를 입력을 안 했네요. 취등록세가 이게 3%를 보면 23억에 3% 보면 326339 6,900에 10%를 더해서 한 7,500 대략 한 7,500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분모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7,500
2343 빼기 더하기죠. 더하기 7500 2418 2343 그러니까 1.8%를 2418로 나누고 곱하기 2343 하면 한 1.75% 정도 나오는 게 정상 같은데, 물론 뭐 이게 계산 제가 정말 엄청 대충 계산해 가지고 아주 1.8%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1.8% 미만일 거고, 이게 제 물건 같으면 아주 정밀 계산했겠지만 제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1.8%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축 아파트, 완전히 신축 아파트와 다른 점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계산은 내일 바로 신축된 음마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재건축 결정이 나도 진짜 빨라도 4년입니다. 4년 동안 지금 한 전세 5억 정도 받는다 치고, 전세 6억 받는다 치고 23억에서 6억을 빼면 17억 정도를 깔고 앉아가지고 17억을 뭐 내 돈이면 상관없는데 대출까지 끼면 이자만 내면서 한 4년을 그냥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1.8%가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0%일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23억에 산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23억에 팔 수 있다면, 그리고 그냥 일반 과세라면 세금 좀 내고 파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무주택자라도 이런 음마를 지금 산다 23억에, 그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똥으로 가는 첫 과정인 완공됐을 때를 가정해도 1.8%가 안 나오는데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똥을 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똥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지 마라 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 완전 미친놈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국인이다,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다, 객관적으로 이 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수익률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 같긴 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준공하고 나자마자 1년 2년 지나면서 바로 집값이 떨어집니다. 감가상각 계산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건축 이런 이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나라도 이제 끝나가는 거죠. 지금 100% 200%짜리들 쫙 재건축 다 하고 나면 전부 이제 더 지을 수가 없는 아파트들이 쫙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다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지나면 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땅이죠. 땅. 아무도 안 건드린 땅이 최고인 거고, 이런 물건을 사면 아주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음에도 뭐 다른 물건 전부 검토를 좀 해보면 점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